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주를 공부하거나 또 배우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용신이란 어떤 것이고 또 격을 정한 다음에 용신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텍스트 그러니까 문서 파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신의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신이 뭔가, 용신이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신이란 무엇인가? 용신은 사주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가장 필요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사주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신은 일간이 부리는 종가 같은 것으로, 일간이 만약에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용신은 육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주의 거의 과반수는 용신 찾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실제로 이런 상담을 직접 많이 하다 보면 물론 이게 용신이다 저게 용신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용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신 알고서 또 언제쯤 용신 운이 오는지, 그 운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만 사주를 좀 잘 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누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밑에 또 희신은 무엇이냐? 희신은 용신을 생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희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목을 생해주는 게 수의 기운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수는 희신이 됩니다. 만약에 화가 용신이다 그렇다고 하면 목이 그때는 희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신과 희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통간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억구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조우용신, 통간용신, 병약용신, 그리고 전왕용신, 뭐 이렇게 특별격에 또 하는 용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신은 사실은 한 개다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격도 그렇고 용신도 두 개도 될 수 있고요, 세 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두 개를 가장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간용신은 무엇이냐? 두 개 이상의 오행이 서로 세력이 비슷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세력 다툼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을 막힌 것을 서로 통하게 만들어서 통해준다, 즉 통관시켜준다. 그래서 상생의 원리로 화해를 시키는 오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관용신은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상쟁을 할 때 그 상쟁하는 기운을 가운데서 통기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가 있죠. 연월 일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인년, 갑술월, 갑인일, 정묘 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연주는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토의 기운이죠. 김이와 술은 토입니다. 그리고 갑하고 갑인, 뭐 정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목기, 갑목이나 임목, 묘목 다 목의 기운이죠. 그러면 목과 토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강한 목의 기운과 토의 오행이 서로 상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여기 시간, 시지를 보니까 정묘시가 돼서 지금 빨갛게
정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사주의 기운에서 그러니까 양쪽에 비슷한 세력이 서로 다투고 상쟁하는 기운이 있을 때, 이때 화의 기운은 간목의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상관은 역시 간목의 기운을 설기를 해주면서 지금 연주와 월지에 있는 토의 기운을 생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상쟁의 기운을 가운데서 통관시켜주는 기운이 바로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통관용신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단에 보면 A, B, C, D가 적혀있는데 A라는 오행이 있고요. 또 C라는 오행이 있고 끝에 E라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와 C가 서로 세력이 비슷해서 이렇게 상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C하고 E가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상쟁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A와 C 사이에는 이 바로 B가 통관용신이 되는 겁니다. 역시 C하고 E하고 세력이 비슷하다. 그래서 서로 상쟁을 해서 상극의 기운으로 부딪힌다. 이럴 때 이때는 D가 바로 통관용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오행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여기 첫 번째 목이 있고요. 그리고 화, 세 번째는 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과 토의 기운은 목국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서 보셨듯이 세력이 비슷하다, 상쟁을 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화가 통관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세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물론 목이 굉장히 강하고 토가 약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군비쟁제 사주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도 화가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도 화기가 역시 용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세력이 비슷하기보다는 세력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강하고 설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억부용신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과 토의 기운이 비슷해서 서로 상쟁을 한다. 이랬을 때는 이 식상이 바로 식신생재하면서 목의 강한 기운을 빼주기 때문에 설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굉장히 신강신약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억부용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때는 통관용신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아래 보시면 여기 금이 있습니다. 금이 있고 역시 세 번째 이 목의 기운이 있다. 이랬을 때는 금목 상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수기가 역시 식신상관이 되면서 소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가 통관용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목은 금의 입장에서 재성이 되고요. 토는 맨 마지막 토는 인성이 되는데 그럼 목과 토가 여기서 또 상쟁을 한다. 서로 세력이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목의 입장에서는 금기의 기운으로 보면 재성이 되고 토는 인성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재성이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의 기운은 신약하게 돼서 이때는 제달신약 사주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토가 와서 금을 생을 해주는데 목기가 너무 강하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목기를 설계해주는 화가 이때는 통관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억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이 화는 목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주고요. 또 화는 다시 토의 기운을 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고 토기는 강해지면서 인성이 다시 금을 생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때는 통관용신으로 본다. 즉, 두 가지 양쪽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세력의 기운을 통관을 시켜서 통기를 시켜주면서 이 나의 기운인 일간을 어쨌든 생을 해주든지 아니면 빼주든지 했을 때 그 통관용신의 기운이 일간에 도움이 되면
그때 통간용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통간용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목기가 이 아래에 있는 토기하고 서로 상쟁을 한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오른쪽에 붉은색 있는 이 화가 통간용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토하고 수가 이렇게 상쟁을 한다. 상극의 기운인데 이 수의 기운이 세력이 뭐 한 3개 정도 되고요. 이 토의 기운이 역시 세력이 한 3개 정도 된다. 기운이 비슷하다. 그랬을 때 바로 이 금의 기운이 통간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억부용신이 더 중요하냐, 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통간용신이 중요하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을 봐야 되고요. 또 서로 합하고 생극제화하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어떠한 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하나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서로 합의 기운으로 묶여서 다른 기운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신이 합거가 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살, 유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특히 우리가 칠살이라는 것을 합해가지고 칠살의 기운으로 뭐 사라져버린다. 이거는 이제 병약용신에서도 또 그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용신이 딱 이거다. 아니면 조우용신이다. 억부다, 통간이다. 어떤 때는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서로 세력 균형 이런 걸 보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아니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어떻게 세력이 서로 주고받고 생극제화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용신을 정하고요. 또 대운에서 어떤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용신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실전사주를 많이 풀면 이때는 이게 용신이구나. 그러니까 용신이 변합니다. 화가 용신일 수도 있고요. 토가 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또 화가 용신이었는데 어떤 때는 뭐 또 목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용신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용신이란 게 하나고 고정됐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만이 유연하게 사주를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통간용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용신에 대해서도 또 차차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용신들 중에서 통간용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용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용신도 변한다는 이런 유연성 있게 유연한 사고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신은 딱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